안녕하세요. 그룹신용정보 이상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내 돈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채무자 재산 조회하는 방법과 그 내용은 어디까지 나오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때문에 엄청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상대는 도통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채무자 재산조회 내용은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뿐더러 채권자님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재산조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채무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용점수, 부채 내용, 연체 이력, 주거래 금융회사, 추정소득 및 사업체 보유 정보, 어떤 회사의 임직원 등록 여부, 부동산 등의 자산 보유 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나오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신용이 괜찮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을 등재한다면 일단 신용거래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전세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갈 데가 없겠죠. 게다가 전세보증금 전액이 부채일 수는 없으니 본인 자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채무자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3개나 보이네요. 또 채권자님이 전혀 모르셨던 채무자의 사업체를 발견한다면 바로 찾아가서 사업 규모부터 매출처, 거래대금, 시설, 설비, 보증금 등 이건 공략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무자가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을 찾아내고 해당 부동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도 조사해 보는데요. 만약 채무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명의 이전을 했거나 허위로 근저당 혹은 가압류 등의 작업을 해놨다면 그럼 바로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부터 들어가면서 채무자에게 이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은닉을 도와준 사람까지 처벌될 수 있다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으로 재산을 원복시켜 갖고 올 건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또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채무자를 다루는 것부터 재산조회, 분석, 현장 방문, 민사집행법에 관한 지식, 정보력 등 채권자님이 직접 하시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죠. 계속 시간을 지체하시다간 소중한 재산을 영역 찾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다른 방법은 법원을 이용하는 건데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고 거짓이라 의심이 되면 그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지만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야 재산 조회가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또한 재산 명시 절차는 채무자 재산 목록을 받는 데까지 평균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결정문을 받지 못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게다가 여태껏 계속 약속을 어겨왔던 채무자가 직접 제출한 재산 목록을 쉽게 믿기 힘들겠죠. 그리고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채무자가 재산을 다 은닉하고도 남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정말 비효율적인데요.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는 빠르게 채무자의 약점을 잡아내서 내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데 아주 적합한데요. 여러가지 조사 내용으로 상황에 맞는 추심활동과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만이 내 소중한 자산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혹시 채무자 재산조회에 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